번째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과 메타버스를 주제로 조규석 투니모션 대표님께서 이번 시간을 또 채워주시겠습니다. 조규석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투니모션 대표 조규석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고요. 웹툰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제 소개 다시 잠깐 드리면 저는 애니메이션 경력은 이제 17년 됐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애니메이션 업계에 뛰어들어서 디즈니, 워너브로스, 니켈로디언, TV 시리즈 그런 작업들을 계속 OEM 외주 작업이죠.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자체 창작 애니메이션도 이제 기획 제작을 해서 에어로버라는 이제 작품을 시나리오, 기획 그리고 연출 감독까지 하고 배급까지 했던 이제 총괄 감독으로 작업을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기업에서 나와서 투니모션 회사를 재창업해서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창업허브 창동에 입주해 있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웹툰을 기반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 서비스하는 회사고요. 인기 웹툰이 영상화, 드라마 되지 않거나 아직 영상화되지 않은 웹툰을 가져와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화나 드라마, 영화나 TV 시리즈 같이 큰 굿즈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스낵컬처식의 아주 짧은 쇼폼 형태로 웹툰이 100편이다 하면 애니메이션도 100편 그렇게 빠르게 제작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영상이 이제 실제로 네이버라든지 다른 플랫폼에 서비스한 웹툰이고요. 저희는 웹툰 원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은 요즘 무빙툰이라고 불리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퀄리티가 상당히 높게 웹툰을 100% 소스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애니메이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영화적인 연출을 좀 기법을 도입을 해서 실제 영상에 몰입감을 주고 사운드도 이제 성우들 좋은 성우들 기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음악이나 BGM 같은 것도 음악과 FX 그런 것도 상당히 퀄리티 높게 작업을 해서 몰입감을 주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방식은 기본 원작자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본인이 웹소설을 쓰신 분도 있고 웹툰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음악을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네, 저희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기 때문에 웹툰 에이전시나 작가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사업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나서 영상을 만들고 사운드를 입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OTT 플랫폼에 서비스를 하게 되죠. 네이버 TV라든지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라프텔 아니면 저희가 잘 아는 티빙, 왓챠 그런 곳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작품이 런칭될 예정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서 애니메이션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기획 제작하는 창작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메타버스 전문가라기보다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바라보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콘텐츠 시장에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은 이제 콘텐츠가 이제 트랜스미디어라는 용어들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영역을 넘나든 트랜스미디어의 시장입니다. 트랜스미디어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 융복합되는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웹소설이 웹툰이 되고 웹툰이 다시 저희처럼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변하고 그게 또 게임화되고 또 게임이 또 애니메이션이 되기도 하고요. 웹툰화되기도 하고 여기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넷플릭스 안 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케인이라는 작품 보시면 그게 사실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는 징스라는 캐릭터를 주축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제작된 거였죠.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생 애니메이션이 바뀌었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트랜스미디어 시장이 요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웹툰으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했는데 웹툰을 왜 주목을 하게 되느냐? 원작이라는 것을 확보함에 있어서 창작을 할 때 상당히 스토리라든지 그다음 시장 검증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웹툰이 영화가 되거나 드라마가 되거나 애니메이션 되는 이유는 일단 시장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를 가져오거나 그런 캐릭터를 가져와서 만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웹툰 원작으로 해서 성공 확률 높이기 위해서 웹툰 원작을 가지고 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이제 여러 플랫폼에서도 이런 웹툰의 영향은 또다시 발생을 하고 있죠. 뭐 3D 아바타 서비스한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CJ ENM의 다이아 TV랑 이제 제휴를 통해 가지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가입자 수가 1억 9천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죠. 그리고 국내보다 해외 유저가 훨씬 많고, 근데 앞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제페토 아바타를 활용해서 콘텐츠 제작하면서 전 세계 10대 이용자들을 공략하겠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제페토 같은 사례에서는 이제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그 크리에이터를 꾸미는 그 아바타를 꾸미는 뭐 요소들이 있죠. 옷이라든지 뭐 액세서리 그런 디자인을 해서 실제로 생계를 유지한다기보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 그런 디자이너도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런 새로운 직업들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상 제작 서비스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앞서서 많은 분들이 보여주셨는데 뭐 XR, 뭐 AR, 그다음에 AI, 그리고 뭐 VR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비즈니스가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옆에 이제 나열되어 있는 이미지는 봐도 단순하게 이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응용을 한다거나 사람들이 실제로 아무도 모르는 캐릭터 앞에서 이렇게 뭐 사진 찍거나 AR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있는 캐릭터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여러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겨서 실시간으로 그 캐릭터와 함께 영상을 만든다거나 사진 찍는다거나 그런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페토와 이 브랜드는 상당히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는 거는 본인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아바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좀 가까운데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유튜버 크리에이터도 양성하고 젊은 층을 겨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다들 표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저는 자꾸 제페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제페토를 제가 먼저 접했기 때문에 아마 더 말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저도 가입을 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잽 드라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잽드. 네, 잽드라는 장르가 생겼습니다. 참 특이한 건데요. 제페토의 아바타 캐릭터를 가지고 본인들이 드라마를 만들어요. 스토리를 자기들이 짜가지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잽드 치시면 아마 잽드라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20몇만 뷰 막 나오는 것도 있어요. 막 주로 연예물 학원 연예물들이 많은데 저도 이게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그런 유튜브에 올리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아니고 기업이지 않습니까? 회사잖아요. 아무래도 영상에 대한 퀄리티도 남들도 자부하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를 안 따라가기는 뭐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제페토를 실제 제가 들어가서 움직여보고 만들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이제 서울 창업허브 창동에서 뭐 제페토 월드가 있어요. 거기에는 서울 창업허브 월드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했는데 저희가 그럼 잽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함께 공동 기획해서 제작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만든 잽 드라마는 제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중 한 개 에피소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공솔이라고. 대표와 함께 이 회사를 만든 지도 1년.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이걸 바라보는 게 너무 기쁘다고. 과장님, 14일 비즈 매칭 햇슬 속에서 4페이지에 작년도 포트폴리오가 서브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 2834 폴더 3번 PDF 열어보라고. 네. 금 과장, 이번 지원 사업 제출 서류에 넣을 전년도 회계 결산자로 받아 어제 놓았어? 계산기 받아놨습니다. 대표님 책상 서류표 7번 86페이지 보시고. 쪽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건 모델 각도 1.5 쉽게 방향으로 돌리고 폰트는 스퀘어 볼트로 0.7포인트 줄이란 이야기라고. 과장님, 대표님이 커피 사오라던데 버블티가 좋으세요? 타피오카가 나 좋으세요? 커피 안 먹는다고. 네. AN에서 블로그에 컬러만 조금 조정하면 된다고. 금 과장, 오늘 2시에 형우랑 미팅이다. 자료 잊지 말고 걱정 꼭. 말라고. 과장님, 더블샷이 좋으세요? 샷 추가가 다른 좋으세요? 거 아니냐고. 아하. 금 과장, 저번 서류 말이야. 과장님, 구. 과장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구. 연하게 샷. 과장님. 초서울, 그것은 궁극의 직장이요. 어떤 업무가 떨어져도 쉽게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런 존재. 그렇다. 과정은 그 능력과 처세술,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초사회인으로 거듭난 것이다. 아, 대표님. 금 과장, 소원들은 엄청난 친구를 찾았어. 나르기
네, 마지막 보여드린 그 친구가 신입사원 MZ 세대가 와서 좀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인데요. 5편으로 제가 기획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제 반응을 보고 이게 괜찮으면 더 장기화된 시리즈로 기획을 할 겁니다. 이 뭐 주된 내용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재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이고 저 입주 기업이기도 해서 스타트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가볍게 만드는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VR, AR, XR 등 여러 기술들이 언급됐었는데요, 앞서서. 그렇다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메타버스인가? 메타버스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저도 메타버스가 뭐지? 뭐 무슨 큰 유니버스, 무슨 세계 같은데 해서 보니 이런 기술들은 메타버스를 구축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기술이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창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OSMU라고 그러죠. 원소스 멀티유즈. 캐릭터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는 것도 과연 메타버스냐? 그거가 아까 그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캐릭터들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메타버스냐? 메타버스 일부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술도 그렇고 이런 서비스 자체가 메타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 상황,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있어서는 매우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메타버스가 구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메타버스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그 메타버스 특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사를 하고 공부를 최근 좀 많이 했었는데 찾아보니 내용이 이게 가장 정설인 것 같더라고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세계죠. 그냥 어떠한 서비스나 플랫폼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셧다운한다 해서 닫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구가 갑자기 멈추지 않는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시간 타임이 있으면 안 되죠. 뭐라 그러죠? 아주 빠르게 접속을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실시간 모든 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의 제한이 없고 무제한 참여가 되는 거고 자체적으로 경제가 보유가 됩니다.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화가 있겠죠. 요즘 뭐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떤 그 암호 화폐들 있잖아요. 그런 화폐가 있고 그 내에서 그걸 가지고 재화 용역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 아까 디자이너처럼 돈을 벌거나 서로 물물 교환한다거나 그런 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세상과도 연결이 되는 것도 바로 메타버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이제 상호 운영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 실현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제퍼토 캐릭터가 이프랜드 가서 놀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초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캐릭터가 다른 데서도 쓰일 수 있고 거기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뭐 저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게임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특정 브랜드가 다른 곳에 못 간다 그런 거 진입 장벽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이 가능해야 된다. 특정 기업이라든지 어떤 데에서 우리가 월드 만들었으니 우리만 제작해야 돼. 우리 말을 들어. 그런 것들은 메타버스의 개념과는 좀 거리가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픈 메타버스랑 클로즈 메타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요. 방금 제가 이제 그 이상적으로 뭘 바라보는 메타버스라는 건 이제 오픈 메타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누구나 콘텐츠 제작하고 올릴 수 있고 그거를 판매 가능하고 어떠한 개입을 뭐 강요받거나 개입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라 생각하고요. 클로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기업들이 본인의 플랫폼 내에서 만들어놓은 그렇게 구축을 해놓는 그런 세계가 저는 클로즈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이게 완벽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 표방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표방이 좀 말이 좋지 않아서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플랫폼이 그러니까 클로즈 플랫폼이겠죠. 클로즈 메타버스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월드 메타버스 월드와 호환이 안 되고 제작자의 콘텐츠 소유권에 있어서는 완벽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우리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본인이 만든 건 100% 본인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오픈 메타버스 방금 이런 메타버스 월드가 완벽하게 구축이 됐을 때는 플랫폼 간의 교류도 자유롭고 화폐도 자유롭게 뭐 이더리움을 쓰던 사람이 다른 코인을 못 쓰느냐 그게 아니라 다 변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작했던 디지털 아트가 다른 플랫폼에서도 마음대로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이용이 되면서 내 원작의 권리를 원작이라는 증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NFT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소유권 인정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세계가
바로 오픈 메타버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메타버스의 확장성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네트워크 때문에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니메이션에도 적용이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오픈 메타버스가 만들어진다, 그럼 대략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뭐 아까 선생님 영상으로 화려하게 보셨기 때문에 전 이미지로 보여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레디 플레이어 1을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건 뭐 게임이죠. 게임 안에 월드죠. 하나 월드 안에 여러 게임이 다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메타버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캐릭터들이 융합돼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건담이 나오기도 하고, 고질라가 나오고, 뭐 저기 나오는 트래시도 나오죠. 그 오버워치에 이런 캐릭터들도 다 섞여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월드죠. 그리고 메타버스 월드 안에서 개인별 거래가 자유롭게 가능하죠. 여기서는 서로 주고 팔고 고치기도 하고 아이템을 사고 팔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유저들이 다 참여하고 이 영화 세계관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는 이게 완벽한 메타버스라고 이제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는, 하나의 기업이 이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기업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 가상 세계에서 축적한 부가 현실로 좀 이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에 엔딩의 주인공이 이제 주식을 갖고 가면서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끝나면서 승리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메타버스가 마지막에 추구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의지로 멈추거나 셧다운이 될 수 있었어요. 그건 셧다운은 리셋이 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영화상 그런 부분이 아까침에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에서는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잠깐 게임 안 하고 그냥 쉬어버리죠. 주인공이 현실은 더 소중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으면서 영화가 끝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구현된 이 오아시스라는 공간 자체가 완벽한 메타버스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관 중에서는 가장 메타버스에 근접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애니메이션의 미래는 기업이든 참여자든 누구든지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창작자에게 자신의 디지털 자산의 개별 소유가 가능해야 되고, 월드 내에서 무조건 판매가 가능해야 되고, 해당 디지털 자산은 영화, 게임, 음악 어떠한 장르와 플랫폼에 가리지 않고 범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이 모든 것들이 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메타버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또 필요한데요. 뭐 디파이, 그다음에 NFT, 그다음에 다오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템을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디지털 자산을 만들었으면,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누군가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건 시스템입니다. 은행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런 시스템이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지털 증명서죠. 위조나 변조가 되지 않고 소유권 거래가 가능한 그런 뭐라 그럴까, 증명서라고 보면 원본 증명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템이나 디지털 아트에 지금 요즘은 NFT로 디지털 아트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게 저는 더 확장될 거라 보고, 그게 음악 그리고 영상 그리고 더욱더 이런 콘텐츠 쪽에서는 더 많은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오죠. DAO가 아니라 다오죠. 이건 NFT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블록체인으로 투자를 하시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 모여서 투표를 해서 이 콘텐츠에 투자를 하자, 이 게임에 투자를 하자 했을 때 투자를 하고 이제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의 것이죠. 이 세 개가 다 됐을 때 금융 거래가 가능하죠. 그다음 내 소유가 인정이 되죠. 그리고 투자를 해준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 콘텐츠는 메타버스 내에서 자생하면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범용되었을 때 더 많은 참여자가 생길 것이고 더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애니메이션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애니메이션 역할은 무엇인가죠?
메타버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메타버스에서 주인공은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창작자입니다. 창작자 기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영상 콘텐츠 창작자로서 하나의 파트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수많은 캐릭터가 있고 디지털 아트가 있고 음악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고 여러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하나의 새로운 저작물을 또 만들겠죠. 그 저작물 자체도 새로운 콘텐츠로 인정이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혼자 만들 수는 없거든요. 다 협업을 해야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디지털 아트, 캐릭터, 음악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게임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리고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그게 제가 꿈꾸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애니메이션 메타버스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타버스가 시대가 올 텐데요. 그럼 제가 저희 회사는 또 어떤 걸 또 기획을 하고 있느냐? 웹툰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건 메인 사업 모델이지만 저희도 이런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양팀 최후의 3등자 현 선수와 이한 선수 격돌합니다. 그래, 끝난 거야. 전부. 네, 이 작품은 처음에 제가 감독을 했다는 그 에어로버라는 작품입니다. TV 시리즈 작품이고요. 드론 스포츠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 제작하는데 40억이 들고 제작 기간이 5년이 걸렸어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뭐 실패를 했지만 해외에는 수출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지금 투니모션에서 이 에어로버라는 작품을 만든 건 아니고 이 전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사업권을 저희가 가져와서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끝내고 보니까 드론이 막 날아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3D로 제작이 됐는데 언리얼 게임 엔진을 써서 그때 작업을 했었던 거고요. 드론 메카닉이 디자인 40종이 있고 컨셉 아트가 1000장이 있고요. 배경 디자인 6000장이 넘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이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음원만 150곡이에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까지 메타버스와 NFT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을 말씀드렸을 때 활용도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가 캐릭터 중 하나인 수지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 100명 중인데 메인 캐릭터 6명 중에 1명입니다. 이 친구를 현실로 끌어내기 위해서 3D로 모델링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NFT화 시켜서 뭐 판매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버추얼 유튜브나 게임, 웹드라마, 가상현실 전시회 그런 데 활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실시간 영상 컨버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실 파트너도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QR코드 찍으시면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쪽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니메이션과 메타버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신 투니모션 조규석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